시간에 그 액상화 유동화 현상 부분이 목소리가 좀 도중에 뭐 잘 안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액상화 보통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액상화 유동화 현상. 액상화 유동화 현상은 뭐 집안이 고체인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고 하는데, 일단 집안은 사질에서 거의 잘 생깁니다. 이 모래와 같은 사질 집안에서 이 액상화 유동화가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밀도가 느슨한 상태입니다. 이 모래가 다져져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느슨한 상태가 있을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입도가 보통 골고루 크고 작은 게 골고루 있으면 이 액상화 현상이 잘 발생을 하지 않는데, 자, 입자가 작은 모래입니다. 입자가 작은 모래만 자, 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분포되어 있다는 이런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치하수가 있을 때 물이, 이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때 이 지진이나 이 진동이 가해지게 되면, 지진이나 이런 진동이 자, 그 집안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집안의 전단 저항력을 상실해서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입니다.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 이것을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면 건축물이 거의 붕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진 설계 아무리 잘해도 붕괴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상화 유동화가 매립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 매립지는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동경의 매립지입니다. 옛날에 1900 초반에 이루어졌던 동경 대지진이죠. 그때하고 지금 동경은 집안 상태가 다릅니다. 동경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1000만이 넘잖아요, 인구가. 엄청 넓히다 보니까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 도시 박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분이 목소리가 안 들어가서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42. 자, 부동치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치마. 자, 이 부동치마는 서로, 자, 그대로 하면 동일한, 안 입을 자, 통일한 치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을 때 이 부동치마. 자, 이 부동치마가 생긴다는 것은 서로 상이하게 치마되는 현상, 그것을 부동치마라고 합니다. 부동치마의 대표적인 피사의 사탑도 부동치마라고 했죠. 동일한 치마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원인을 보시면, 원인 개념이 1회하고 15회 때 출제가 되었습니다. 1회 한 번, 15회. 인터벌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올해 시험은 21회입니다. 원인은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연약층이다. 연약 집안은 우리가 부동치마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사 집안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리고 이질지층,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이질지층. 이질지층이 되면 왠가만 자갈하고 예를 들어서 모래였다. 그러면 자갈의 지내력하고 모래의 지내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요, 그러니까 목봉체조 하거든요. 맞죠? 누가 힘듭니까? 키 큰 사람이 힘들까요? 키 작은 사람이 힘들까요? 큰 사람들이 힘듭니다. 작은 사람은 손만 얹고 그냥 매달려 갈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는 키 작은 사람들은 이게 머리서 이렇게 서 있으면 관계없는데 중간에 이제 작은 사람이 딱 서 있으면 작은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다. 맞아요? 어떻게 돼? 그래서 이 이질 지정, 지층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있을 때 이렇게 치마가 생길 수 있다. 낭떠러지 건축할 때. 그리고 정축이 있죠. 이 정축은 일부 정축을 의미해요. 일부 정축. 일부 정축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이렇게 지어놔서 부동치마가 안 생겼는데, 맞죠? 이렇게 지었는데 일부만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무게만 가있죠? 그럼 부동치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 학교 다닐 때 한쪽으로만 가방 계속 들으면 어깨가 한쪽이 이렇게 처지죠. 부동치마입니다. 사람은 연성이 좋기 때문에 균열 간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지하수의 변경. 자,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문제가 이거죠. 지하수를 뽑아내면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외국에 같은 어떻게 지금 독일 이런 데는요 물을 못 뽑아내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지하수를 뽑아냅니다. 그럼 땅은 흙이 60에서 70% 차지하고 지하수가 30~40% 차지하거든요. 지하수를 뽑아내면 공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앉는. 그래서 싱크홀이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꺼짐 현상이. 지하수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하수 안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우리나라는 지하수 뽑아내면 건축 비용이 어떻게 안 뽑아내면 엄청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했죠? 여기도 지하철 공사의 지하 공사에서 물 나오는 걸 뽑아 가지고 저걸 사용하거든요. 지하에 화장실 같은 데 있죠? 변기 세정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하철 물 지금도 생기는 거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침하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도시는 어떻게 비가 와도 지하수 잘 안 스며들어가죠. 포장을 많이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런 싱크홀 같은 게 자꾸 생긴 이유가 그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지하에 구멍이 있을 때, 그리고 자, 매운 땅 흙막이 결과적으로 그걸 다르게 하면 매립지라는 거죠. 배웠네? 매립지에 짓게 되면 매립지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질 지정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상 이거죠. 하나는 말뚝이 길고 하나는 말뚝이 짧죠. 그럼 말뚝을 혼용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뚝 혼용했다는 거예요. 혼용. 이거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뚝 혼용 같은 것도. 그리고 일부 지정하지 말아요. 한 부분만 지정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 사람으로 치면 이겁니다. 한쪽은 힐 신고 한쪽은 고무신 신고 가봐요. 어떤지.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그리고 대책 봅니다. 대책에 보시면 이 대책 개념이 대책이 그 자체만 가지고 이해냈고요. 제가 16회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의하면서 1회 15회 때 나왔으니까 이거 2회 때 나와서 16회 때 나오겠습니까? 이러니까 학생분들이 네 나오겠습니다. 그래 제가 안 나온다 했거든요. 학생분들이 나온다 생각하면 안 나와요. 여기 교수들은 학생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 후에 나온다 해서 17회 때 나왔습니다. 17회 때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 가지고 냈습니다. 자, 그러면 집안에 대한 대책이 있고 2번에 뭐다?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이죠. 자, 기초구조에 대한 대책은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지시키면 된다. 그래서 부동치마는 사실 연약 집안에서 발생합니까? 경질 집안에서 발생할까요? 연약 집안에서 부동치마는 생기거든. 굳은 집안에 지지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니은, 마찰 말뚝을 사용한다 나오죠. 니은 이 마찰 말뚝이 사실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죠. 얘가 연약 집안에 사용하는 겁니다. 연약 집안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한다인데 사용을 피한다 이렇게 해서 2회 때 낸 거야. 이거 마찰 말투 가지고 2회 때 언급을 한 겁니다. 2회 때. 자, 그리고 3번 지하실을 설치를 해주라 이거면 온통 기초로 해주라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기초 상호간을 연결하도록 한다. 바로 지중보, 지중보 설계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닌 리얼은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라 이 뜻입니다. 주각을 고정 상태로 만들어주라 이게 고정 상태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각은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하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이라고 했죠.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 주각이에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이 건물을 뭐다? 경량하라. 자, 무게가 무거우니까 치마가 되니까 무게를 줄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건물의 강성을 높여서 뭐다? 일체식구. 자, 강성은 이거라 했죠.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뭐다? 적은 성질을 뭐다? 강성이야. 이거는 변형이 적은 성질이야. 변형이 적은 성질이 강성입니다. 어떤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 그래서 모르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돼. 강성 노조는 바로 떡 굽히면 안 되죠. 사측에서 에이 하지 마세요. 우리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줄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한다. 튼튼하게 지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평면길은 어떻게? 짧게 하고, 강성은 그러면 강성은 높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높여야 돼? 튼튼하게 지어라 이 뜻입니다. 강성은 크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평면길이 자 이겁니다.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여기 A동, 여기 B동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별도의 동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럼 평면길은 최대한 짧게 가라 이거예요. 이 평면 길이는 건물의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가주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건데 긴 것이 잘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도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해. 자, 건축물이 길어지면 집안이 동일하다는 조건이 없잖아요. 사실 집안이 동일하면 관계없는데 여러 집안에 거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거예요. 여기 건물 질 때하고 바로 옆에 건물인데 토질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옆에 똑같은 줄 알고 지었더니 틀려.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길어지면 여러 집안에 걸칠 수도 있고 집안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침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옛날 아파트들이 한 동이 굉장히 길게 갔었어요. 복도형 아파트 해가지고 엄청 길었어요. 맞죠? 영화에 보면 막 복도 달리는 거 보면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보세요. 길게 안 가고 있잖아요. 맞죠? 짤막짤막하게 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면길은 짧게 하고, 그리고 이웃 건물과 이 거리는 최대한 어떻게? 이거는 멀리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데 평면길은 짧게 가고 이웃 건물, 그래서 건물 그 멀리 하는 건 그 사유 써놨어요. 갈로 속에다가 이웃 건물 거리. 자, 이겁니다. 자, 이거 이웃 요거죠. 요 건물의 하중 요렇게만 작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렇게 요 하중이 요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 일정 각도로 이렇게 퍼지거든. 일정 각도로 이렇게 퍼집니다. 그러면 너무 가깝게 되면 이것이 중복돼서 이게 치마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웃과 거리는 최대한 멀리 배치해 주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건물의 중량 및 하중 어떻게? 균등히 배치한다. 책까지 균등히 배치한다. 자, 그래서 이겁니다. 뻘에 이렇게 집중하중으로 서 있으니까 쑥 빠지는 거예요. 무게가. 왜? 사람의 발바닥 기초판이 작죠? 빠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오시면 된다 그랬어요? 누우시라 했잖아요. 빠지면 뭐 안 빠져. 이렇게 빼면 집중할 때
이렇게 뒤로 누우면 슬슬 뱀 빠져요. 왜? 분산시키니까. 그래서 그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부동치마 방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부동치마 방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균등히 분산시키는 게, 그래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알아두세요. 리얼이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히 배치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아직 안 냈어요. 한 번은 다룰 겁니다. 대책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라고 할 수도 있다. 자, 보시면 됩니다. 그 측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지방계량 쪽을 봅니다. 지방계량. 자, 지방계량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와 관련돼서는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방계량과 관련돼서는 3번 기출되었습니다. 또 나올 타이밍이 됐긴 되어 가는데요. 자, 그러면 지방계량은 여러분입니다. 자, 경질 지반을 계량합니까? 연질 지반을 계량합니까? 연질이죠? 연역 지반을 계량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좋은 성질을 계량하면 안 되죠. 나쁜 걸 계량합니까? 좋은 걸 계량합니까? 나쁜 걸 계량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 계량의 그 목적 개념을 거기에 해놨습니다. 계량의 목적. 그래서 지방 계량 목적은 집안의 지지력 정대, 지지력이 지내력입니다. 지하 굴자 시 안정성 확보나 기초의 부동치마 방지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 계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방 계량 공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물었습니다. 지방 계량 공법적인 측면에서 제일 먼저 1번에 보면 뭐다?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 나옵니다. 자,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동 다진 공법이죠. 진동을 주어서 다져주는 공법입니다. 진동 다진 공법. 자, 쉽게 집안을 밀실하게 다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동 다진 공법은 흙 다지기 일환이죠. 흙을 다져주는 겁니다. 흙 다지기 이렇게 밀실도를 증가시켜서 우리가 진해력을 증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사질 집안의 효과가 좋습니다. 사질 집안의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래 집안에서 뭐가 생겼다? 사질 집안에서 집안의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했죠. 집안이 뭐다? 느슨한 상태. 그러면 느슨하지 않게 집안을 어떻게 다져주겠다. 진동을 줘서 다져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집안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시면 뭐갑니까? 샌드 드레인 공법이 나오죠. 자, 이 샌드 드레인 공법은 얘는 잘 봐야 될 공법이에요. 얘는 잘 봐야 되는 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앞전에 말뚝 공법이나 땅 파기 공법을 설명하면서 유일하게 지방 계량 공법이 딱 한 줄 지문만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딱 하나 예를 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샌드등 앞으로 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한 타임 지나서 낼지, 하여튼 얘는 중요한 곳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샌드데잉 공법은, 자, 얘는 집안의 탈수 공법 중에 하나예요. 집안의 물 빼기.
자, 탈수공법, 이 물을 빼는 거야. 물 빼기. 물 빼기인데 사실 뭐 안밀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을 안밀시켜서 강극수를 제거하면서 안밀공법 중에 하나거든. 안밀시켜서 하는 겁니다. 탈수법이 사실 안밀공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샌드 드레인 공법은 이 점토 집안입니다. 자, 점토 집안은 우리가 투수성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죠. 점토성은 물 빠짐성이 나쁜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에다가 모래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자, 천공을 해가지고 모래 말뚝을 만들어요. 땅을 파가지고 여기다 모래 파일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모래 말뚝을 일정한 간격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일단 자, 이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 이 뭐 샌드 파일을 만드는데 뭐 기둥이라고도 하고 말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모래 말뚝을 쉽게 만들 수는 없겠죠. 아유, 어떻게 만들래? 땅 속에다가 그냥 대충 파가 막 모래 채워넣을 거예요. 그럼 이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 이 바이보로 컴포저 공법이라는 걸로 요렇게 컴을 쓸 수가 있어요. 요렇게 쓰는 분도 있고 컴포저 공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천공을 해서 케이싱 간을 묻어 놓고 모래를 다지면서 이 케이싱 간을 빼야 되거든요. 그 공법을 바이보로 컴포저 공법이라고 해요. 모래 말뚝을 만드는 공법이. 모래 말뚝을 만듭니다. 그 모래 말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모래의 공극이 많아요? 점토의 공극이 많아요? 모래의 공극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점토에 있는 물이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거야. 모래 말뚝 사이로. 그 물 빼내면 되는 거야. 여각이 넣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모래 말뚝으로 스며들어 물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이 공법을 원래 드레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레인이 배수입니다. 원래 영어로 드레인이 배수인데, 자, 뭘 통해서 모래 파일을 뭐죠? 샌드 파일을 이용해서 물을 빼내겠다. 그래서 샌드 파일 드레인 공법이라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샌드 뭐다? 드레인 공법이라고 명칭을 칭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집안이다? 점토 집안. 투수성이 나쁜 집안, 점토 집안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여기 모래 말뚝에 잘 들어갈까요? 가만히 놔두면 잘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옆에다 뭘 가면 잘 들어갈까요? 지하를 가면 하중을 가해버리면이죠. 여러분들도 이거잖아. 스펀지 물 잘 안 빠지고 옷이 잘 안 빠지면 막 발로 눌러그리잖아. 몸무게로 맞지? 쭉 잘 빠지죠, 맞지? 지하를 해서 강극소가 빠지고 안밀시키는, 물을 빼내면서 안밀시킵니다. 사실 집안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밀공법 써준 거예요. 물을 빼내면서 집안을 다져야 돼요. 압축을 시키거든 원래. 그래서 이 샌드 드레인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2번에 무슨 드레인 나옵니까? 자, 3번에 페이퍼 드레인. 자, 3번의 페이퍼 드레인은요, 얘는 무슨 말뚝을 이용했어요? 모래 말뚝으로 빼내는데 얘는 특수종이 페이퍼로 하겠다는 거예요. 페이퍼. 그러면 모래 말뚝 대신에 이걸 뭘로 한다? 페이퍼로 하겠다. 특수종입니다. 일반 종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카드보드라는 이 종이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 드레인이라고도 하고요. 페이퍼 드레인 또는 옛날 분들은 거의 페이퍼 드레인이라만 하고 지금은 플라스틱 드레인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플라스틱 드레인 이렇게도 칭합니다. 젊은 교수들은 플라스틱으로 낼 거예요. 40대 미만인 교수들은 플라스틱 드레인을 쓸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페이퍼 드레인 공법,
페이퍼 드레인 공법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페이퍼 드레인 공법의 경우는 자 얘도 무슨 집안이다? 점토 집안입니다. 집안은 똑같아요. 그러면 차이점이 얘는 샌드 파일을 형성해서 물을 빼낸다. 그래서 샌드 드레인. 얘는 종이를 이용한다. 그래서 뭐다? 페이퍼 드레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케미코 파일 공법이 나오죠. 4번에 케미코 파일 공법. 케미코 파일 공법은 자 케미코 생석회입니다. 얘는 모래말뚝 대신에 자 이 생석회입니다. 생석회 말뚝을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파일 공법. 그래서 생석회 말뚝 공법도 생석회 공법이라고 칭해. 여기 교수들이 생석회 공법 이렇게도 해요. 줄여서 생석회 말뚝을 이용하겠다. 자 그러면 점토 집안에다가 여기에다 모래 말뚝이 아닌 무슨 말뚝 만다? 생석회 말뚝 일정 간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뚝이 생석회 말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석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하면 주변에 물을 갖다 어떻게 빨아들여야 그냥 흡수하면 돼. 빨아들이면 석회가 물을 빨아들여서 반응을 하려고 하니까 수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얘가 나중에 열을 발생하면서 팽창해요. 그러면 주변에 물을 빨아들이면 주변에 공극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맞지? 근데 얘가 뭐 하면서 팽창하면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집안에 안 밀되겠죠? 이렇게 하는 공법이 생석회 말뚝공 케미코 파일 공법이라 해요. 그럼 얘들은 명심하세요. 다 무슨 집안에 쓰는 거다? 점토 집안.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점토 집안의 자, 이 탈수 공법이에요. 자, 그런데 5번에 웰 포인트 공법 나오죠. 웰 포인트라는 것은 원래 여가 장치가 웰 포인트인데, 자, 사질 집안은 자, 모래 알맹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 철간을 때려 박는데 이 끝부분에 막 이렇게 된 웰 포인트란 여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자, 왠가 하면 여러분 쉽게 적읍니다. 모래를 그냥 빨아들이면 간이 막히겠죠. 아니, 흙이 들어오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물을 확 빨아들이는데 흙하고 같이 모래가 물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죠. 다 펌프 고장나고 막혀서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웰 포인트는 여가 장치입니다. 이 여가 장치가 웰 포인트는 여가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 모래 알맹이는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만 빨리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웰 포인트 공법은 사질 집안의 탈수 공법입니다. 사질 집안에 물을 빼내는 물빼기 탈수 공법이 웰 포인트 공법입니다. 웰 포인트는 여가 장치, 웰 포인트 여가 장치를 활용해서 빼낸다 해서 웰 포인트 공법이라고 해요. 얘는.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무슨 공법? 그럼 얘는요, 이거는 점토 집안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점토 집안에. 웰 포인트는. 왜냐하면 점토는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이 되면 여가 장치가 어떻게? 막혀버려요. 여가 장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통 알맹이가 큰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다 하자면 진흙은 되면 흙탕물이 돼가지고 여가 막 이렇게 조금 흘러가다가 그냥 막혀버려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6번에 무슨 공법? 치항공법. 치항은, 자, 치항공법이라는 것은 양질의 집안으로 하는 거다. 교체하는 것이 치항공법에 해당이 됩니다. 치항공법. 그럼 파내고 양질의 양환흙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치항공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파내고 굴착 치환이 있고요. 날려보는 방에 폭파 치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려버리고 다시 채워넣는 방법이네. 이런 것이 치안은 굴착 치안과 폭파 치안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이빨, 충치 먹은 이빨을 어떻게 뽑아내고 임플란트 박는 게 치안 공법이죠. 자, 그리고 그라우팅 공법 나오죠. 7번의 그라우팅 공법. 자, 이 그라우팅 공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해요? 이것을 뭐 주의 공법이라고도 하죠. 주의 공법, 그라우팅 공법 또는 고결 공법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면 그라우팅 공법은 무엇이냐? 집안에다가 파이프로 해서 여기에다가 시멘트계나 시멘트 물 같은 거, 시멘트계나 약액을 갖다가 약액을 주입을 해서 사람으로 보면 이것이 주입공법이죠. 보톡스 맞는 거. 주름살 많이 지니까 얼굴이 처지니까 어떻게 보톡스 맞으니까 탱탱하게 만들죠. 이 주인공은. 그러면 시멘트계나 약액을 주입해서 집안을 뭐다 고결시키는 거예요.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입해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거죠. 응결시키는 이 공법을 우리가 그라우팅 공법 또는 주입 공법, 고결 공법 이렇게.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이거죠. 자, 집안에 이겁니다. 땅을 파야 되는데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사실. 자, 여기 건축물에 인접대지가 있는데 건물을 그냥 들고 파요. 들고 파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생겨? 인접 집안 같은데 도로, 인도나 이런 부분에 뭐가 생겨? 막 꺼지죠. 그래서 보도블록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 안 해요? 많이 겪었을 건데요. 그냥 피해가 다니신다고 잘 모르시는구나. 가보면 막 보도블록 들락날락하고 막 이죠? 꺼지면서 많잖아. 그러니까 옆에 건물들 막 붕괴, 주택들 붕괴 이루어지고 있죠. 막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막 이러고 TV 나오고 그러잖아요. 다 이거예요. 그냥 들고 파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다 사실 이겁니다. 집안이 약하면 여기에다 뭐다? 시멘트 물 같은 걸 갖다 주입을 하면 시멘트 물이니까 안에 쑥 스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압력으로 잡아요. 안에 들어가 시멘트 물이 어떻게? 굳어버려요. 딱딱하게. 그럼 치마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강을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고 들고 파버립니다. 주변 대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이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와, 외국인도 더 시끄러운 사람들 많죠? 우리나라에 놀러 와가. 내 유일하게 해외여행 간 게 일본 한번 딱 가봤거든. 비행기 값이 하도 싸게 한번 가봤는데, 가니까 시끄러운 사람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중국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이네. 안 가보세요?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그건 확실하고. 근데 다른, 못 듣는, 오늘 KTX 타고 오는데, 단체를 타고 엄청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알아듣나? 큰 목소리 이야기한대요. 좀 조용하라니까. 알아듣나? 안 되니까 이래 돼. 뭐, 바디랭귀지라 돼. 이건 알아듣죠? 이렇게 좀 조용해지네. 와.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변을 고려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 땅 파면요, 여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집안을 보강해 줘야 되죠. 그것이 바로 이 그라우팅 공법 같은 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나 이런 고결재 있는 약액 같은 걸 파이프로 주입해서 집안을 고체로 응결시키는 공법을 뭐라고 한다? 그라우팅.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미리암네. 그라우팅이라 쓰는 분도 있고요. 이걸 그라우트라고 쓰는 분도 있어요.
원래 그라우트가 뭔가 하면, 그라우트는 이걸 그라우트라고 하거든. 이 공극이나 이런 틈사에 주입하는 재료를 보통 그라우트라고도 하거든요. 그라우트. 그래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뭡니다? 제하공법. 제하는 아까 이야기했죠. 하중을 가는 걸 제하라 했죠. 그래서 연약집안에 하중을 제해서 흙을 안 밀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이건 어떤 방법인가? 자, 건축물을 축조했는데 이겁니다. 과거에는 여기 집안에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하중을 안 가했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축조하면 건물의 무게 때문에 치마가 생길 거잖아요. 미리 건물의 하중만큼 어떻게? 하중을 가해서 집안 안 밀시키고 건물 지면 치마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제하공법을 쓸 수도 있다. 그리고 8번 언더피닝 공법, 요건 16회 때 내세. 16회 때 요거는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해 주는 방법을 총칭해서, 이거는 기존 건물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뭐예요? 이 언더피닝 공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건축물이 이미 축조가 되어 있어요. 축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연약 집안인지 모르고 짓다 보니까 자꾸 뭐가 되더라? 치마가 되더라. 여기 치마가 되더라. 어디가 문제 생겼죠, 우리나라에? 어디 뉴스 잠깐 보니까 어디가 건물이 약간 치마돼 가지고. 부산입니까? 그럼 언더피닝 해야 되는데 지원 보강 더 가야 됩니다. 밑에다 보강해야죠. 지금 건축물이 한 몇 층 정도 건물되는 것 됐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공학상. 어느 정도까지는 보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가면 제가 옛날에 이런 실험도 했었거든요. 제 젊었을 때 건축물을 일부러 때려 부숩니다. 때려 부숴 가지고 섬유로 보강해 얼마나 강도가 나오나 측정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보강하니까 다시 80% 정도 나오더라고, 강도가. 실제 만들었을 때 하고 일부러 막 때려 부숴 가지고 대신 보강해 가지고 그런 연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현대과학이 지금 태양계 밖에도 가고 이러는데 건물 세우는 것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붕괴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복원은 가능합니다. 근데 미리 이야기하는데요, 집에 가서 한 번씩 이렇게 구슬이나 이런 거 한번 놔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슬이 안 굴러가던 구슬이 굴러가죠. 그럼 빨리 팔고 이동하세요. 남들 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어디 간다고 내놓고 빨리 그래 이동하세요. 한번 그런 소문 나면 그 집값 못 받아. 맞죠? 집에서 구슬로 한 번씩 할 때 필요한 거예요. 물을 흘러보면 물 다 닦아야 돼. 그러니까 구슬 하나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니면 소주병 있죠? 소주 드시고 바닥만 세워놓지 말고, 맞아요? 소주 넣고 다 세워놓지 말고, 맞아요? 소주 한번 굴러도 보고, 그래 봐요. 뭐 하다 갔죠? 이겁니다. 이거죠? 이렇게 파내려 가니까 얘가 여기가 뭐 될 수 있다? 치마 될 수 있다는 거죠. 여 밑에 기존 이 건물에 이 기초 밑에 이걸 보강해 주는 거야. 보강하는 공법을 뭐라 한다? 언더피닝 공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 건물이 꼭 들어가야 돼. 기존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 이런 거 보강해 주는 공법을 뭐다?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동침화생 언더피닝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피사의 삽도도 똑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세우고 있어요. 일부러 그 정도 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위험해가지고 치마가 더 이상 되면요, 그 피사의 사탑이 붕괴될까봐 밑에 보강해 놨습니다. 그 각도로 그거만큼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관광 가죠. 피사의 사탑이 똑바로 서 있으면 아무도 간다 안 간다? 안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걸 기울여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동결공법에 동결법 나오죠. 집안의 파이프로 액체 질소나 프레온 가스를 주입해서 지하수를 동결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공사 도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지하수의 이동으로 침하가 생기잖아요. 싱크홀 이런 게 발생하거든. 지하수 이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겁니다. 지하는 일정 깊이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온도 변화가 없어가지고 액체 질소로 얼려버리면요 거의 잘 안 녹아요. 여러분들 그 액체 질소가 용갈이 아니야. 가자. 그 가자만 꺼내 먹어야 되는데 통째로 이런 먹다가 액체 질소를 넣어가지고 천공된 거 아니야. 얼마나 급냉식이니까 아니죠? 위가 천공될까요? 뚫리는 거죠. 동사당에 뚫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액체 질소 주입하면요 지하수 얼어옵니다. 그러면 공사장 파는데 그 주변만 녹고요. 안에는 안 녹아요. 지하수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사하는 게 일정 기간 동안 관계 없습니다. 얼어가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이거죠.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했잖아요. 지하에 일정 정도 들어가면요 그 관리만 잘하면 얼음이 잘 안 녹잖아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동결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보면 싱크홀, 강남에 싱크홀 생겼잖아요. 그럼 지하철 몇 호선 그 파다가 그 문제가 댕겼다 그잖아요. 그럼 이거죠. 그 실트 공법을 썼거든. 쭉 걔가 지하 뚫고 지나갔거든. 걔는 안반이고 모든 집안 다 뚫거든. 근데 지하수가 있는데 분명히 알 건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결공법을 써가 뚫든지 아니면 뭐가 된다? 저기 있죠? 주의공법 써가 집안 안정시켜 놓고 뚫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한 건 그냥 뚫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방선은 하지 마세요. 지금 시방선 생각해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페이지 48페이지 보시면 제일 상단에 보면 집안의 액상화 거기 이 시방서에도 이 액상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이게 없었거든. 옛날 시방서에는요 이런 액상화 이런 것도 없다가 주변에서 액상화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방서에도 액상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안의 액상화해가 나오죠. 유동화 현상이라고 했죠. 액상화 가능성 검토가 나죠. 포화 모래 집안 등 액상화 발생이 가능성이 높은 집안에 놓이는 기초의 액상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를 보통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겁니다. 연약 집안은 액상화 가능성이 높은 집안이에요. 연약 집안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립지 있죠. 매립지는 그래서 땅의 변천사를 조사해야 돼. 그냥 무조건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액상화 평가에 대해서 그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3번 뭐예요? 액상화 대책. 액상화 평가 결과 대책이 필요한 집안의 경우는 지방 계량 공법 등을 적극 적용해서 액상화 지향을 정대시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 줄게. 그러면 지방 계량 공법 쓰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어느 때 액상화가 생긴다 했어요? 무슨 집안? 사질이었죠. 모래니까 그 모래를 양질의 집안으로 교체하면 되죠. 그러면 치안공법 써주면 되잖아. 치안공법 파내고 맞아요? 다른 흙을 채워서 집을 지어라 이게. 그럼 내가 산 데가 뻘이 웅덩이였다. 뻘 같은 웅덩이였다 이게. 그럼 포크레 다 파내고 이제 다른 흙 갖다 때려놓고 집 지라 이겁니다.
적으면 치안공법 쓰면 되겠죠. 너무 넓은데 치안공법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지방 계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치안공법이 있고요. 그러면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리고 입도가, 자, 밀도가 무슨 한 상태에서 생긴다? 느슨한 상태에서 생긴다 했잖아요. 맞죠? 밀도가 느슨한 상태에서 생긴다 했죠. 그럼 느슨한 상태니까 뭐 해주면 돼? 진동 다진공법 써주라. 바이브로 뭐다? 플로테이션 공법 써주면 된다. 바이브로 진동을 주는 거야. 바이브로 플로테이션 공법을 써주면 되는 거죠. 아니면 느슨한 상태니까 이렇게 가도 돼요. 어떻게 가도 되는가 하면 아까 배웠던 크라우팅 공법 있죠. 주입 공법을 써주면 되잖아요. 느슨하게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도 느슨하니까 주름살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톡스 맞잖아요. 그래서 요새 연예인이, 나이 든 연예인들 얼굴이 탱탱하죠? 주름살이 없죠? 그런데 웃는데 웃는 게 아니죠? 아니, 웃는데 미소가 없다. 이거는 보톡스 맞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톡스 맞았든지 잡아 당기든지. 맞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웃는데 웃는 표정이 없어. 뭐 이상해. 그럼 주의공법이나 뭘 썼죠? 아, 또 요새 이것도 이제 보톡스 꼭 탱탱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가름하게 만드는데도 보톡스 쓴다면서요? 나 학생한테 알았습니다. 학생은 이야기 돼. 요새 빼는 보톡스도 있어야 돼. 아, 특선을 너무 심해. 가름하게 할 때 있죠. 보톡스만 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느슨한 상태에서니까 주입공법 써주면 되죠. 그라우팅 공법.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자가 뭐다? 작은 모래만 있는 경우 있죠. 입자가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을 때라 그죠? 작은 모래만 분포되어 있을 때 생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준다? 주입공법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고결시키는 겁니다. 주입공법 써서 고체로 응결시키는 겁니다. 땅을.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다? 지하수가 있어서 생긴다 그죠? 지하수 맞죠? 그럼 지하수가 있어서 생겼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탈수공법 쓰면 되잖아요. 탈수공법. 배수 물 빼기 해주라. 탈수공법. 그럼 탈수공법은 사질 집안의 탈수공법 무슨 공법? 웰 포인트 공법이 대표입니다. 뭐 디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혹시 매립지에 살 것 같으면요, 메이커 회사에서 지는 아파트를 사시라는 거예요. 메이커 회사. 왜냐하면 메이커 회사들은 잘 지어요. 잘못하면 건물 붕괴되죠. 그럼 회사 엎어야 돼요. 동아건설장을 나가다 성수대교 하나 붕괴되니까 어떻게? 박살 났잖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가격 차이는 발생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회사 메이커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다. 그래 보시면 돼. 그리고 48페이지 그 지정부터는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